지금도 똑부러지지 못하네요. 낮춰요. 웃어요. 놀리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할 말을 못했으니까 미안할 일도 없죠. 지난번 거절 잘하는 방법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편 준비했는데요. 지난 편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주변에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강연장 같은 데 가면 많이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본인의 고민이었던 건데 재밌게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다정 PD님을 제가 종종 영상에서 언급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만나서도 되게 반가워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 자주 만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죠? 똑 부러지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역시 다정 PD님이 잡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도 똑부러지지 못하네요. 그렇죠. 저희 쇼폼을 보면 가장 반응이 높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똑 부러져 보이게 말하는 법이에요. 그리고 저 역시도 20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늘 가지고 있는 말하기 고민이어서 아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제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똑부러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일이 더 원활히 잘 될 것 같고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사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더 신뢰를 주고 서로 존중하는 사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잡아봤는데요. 특히 또 다정 PD도 저와 만났던 계기가 기자였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이 만났었죠.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고민이 생겼거든. 아무래도 그때는 더 지금보다 어렸고 또 만나는 사람들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나이도 많고 경력도 사회생활 많고.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어리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전문적으로 보여지고 싶은데 막상 또 말을 시작하면 아, 쟤 아직 사회 초년생이네, 어리네 이러면서 좀 얕보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컴플렉스였어요, 저한테. 그쵸.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젠간 그 어린 티가 자연스럽게 벗겨집니다. 그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어린 티를 내고 살아도 괜찮다. 아,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세상 살다 보면 그 날들이 짧다. 그때 더 즐길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순간이에요. 생을 놓고 보면 20대 시절에 일하는 거 한 5, 6년?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 말투가 그렇게 전문가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귀엽습니다. 그 기자할 때 저희 리뷰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네. 리뷰. 그걸 하면 댓글들에 아, 저 차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차도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무슨 자동차 리뷰를 한다고. 저 어린애는 뭐냐. 그러니까 진짜 이런 댓글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게 말투의 문제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전문성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말투는 사실 후자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그 분야에서 더 전문성을 기르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은 선배들 이야기 들으면 우리도 그냥 맞다 끄덕끄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못 믿는 거예요. 근데 내 말투가 좀 더 커버를 쳐주지 않을까?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말하려고 하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끝이 좀 흐려지거나 말하다 말거나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똑부러지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자신이 없는 거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신감을 키우는 게 본질적으로는 나에게도 이롭고 더 성장할 수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말투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지 그걸 깨닫는 거죠. 근데 또 돌아보면 모자라지 않거든요. 충분히 아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믿어도 돼요. 그리고 어린 말투 뭐 괜찮다는 거죠.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지고 누가 막 악플을 남길 수 있죠? 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볼 때 목소리나 또는 외모를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또 사회 초년생 많잖아요. 그들도 역시 어떤 피드백을 받을 거예요. 아, 좀 더 전문성 있게 얘기를 하면 괜찮을 텐데, 오늘 괜찮았어요. 뭐 이렇게 넘어가면 계속 그 말이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많았네요, 주위에. 많아요. 제가 나쁘다는 이유는 어떻게 그러면 전문성 있게 말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직 뭐 어려서 그렇지 뭐 괜찮아질 거예요 뭐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는 뭐야 내 목소리가 지금 너무 어린애 같았나? 신뢰를 못 줬나? 하면서 또 자책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좀 더 전문가처럼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단 낮은 음으로 말하기. 우리 다정 PD 기자 시절 때 인사 어떻게 했다 그랬죠? 제가 들어도 너무 힘이 없어요. 해보세요. 재현. 안녕하세요, 이다정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톤이 높잖아요. 이 톤을 낮추면 돼요. 안녕하세요. 시작할 때 톤을 낮추는 거죠. 이다정입니다. 이게 아니라 이다정입니다 하면서 또 앞을 낮추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근데 웃으면서 해볼까요? 목소리를 낮추니까 안 웃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웃음과 이 목소리 톤이랑은 좀 별개다 생각하고 톤을 일단 잡아봐요. 안. 그렇죠. 일단 표정 웃은 채. 안. 낮춰요. 그렇죠. 웃어요. 두 개가 동시에 잘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볼을 좀 더 올려봐요. 이다정입니다. 이다정입니다. 그렇죠. 이제 합쳐서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다정입니다. 좋아요. 한결 좋아졌어요, 아까보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바꾸면 좋을 점은 목을 누르지 않기. 우리가 낮은 음 낸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목에는 그냥 힘 빼고 그냥 음만 낮추면 돼요. 만약에 노래방 갔을 때 낮은 음 부를 때 안녕하세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낮은 음 낼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이번엔 발음을 좀 더 명확히 하면 돼요. 이게 안녕하세요. 두 번째. 왜냐면 우리가 아이들처럼 말할 때도 보면 좀 뭉개요. 발음을. 그래서 발음만 잘해도 돼요. 그러니까 톤이 만약에 높아도 상관없이 발음만 정확하면 그것도 똑부러질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히읗에서 좀 더 바람을 뱉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강연 들을 때 제가 많이 따라했거든요. 하! 이러면서. 와, 그렇게 높은 음으로 하시는군요. 놀리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인사 한 말만 잘했어도 제가 고민이 없었겠네요. 인사말이 첫 이미지를 판가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때 딱 정확하게 낮은 음으로 소리내고 전달력 있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 끝까지 하기. 제가 네 맞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뭐 끝맺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햄버거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결말이 없는 대화.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음식이 남았어요. 근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그리고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1화를 편집하면서 느낀 점이 제 말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근데 이게 느린 것도 똑부러져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있어요. 말 자체가 느리면서 말을 끝맺으면 괜찮은데요. 네. 끝맺지 않고 이런 간투사 섞인 채 말이 결론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똑부러지지 않죠. 방금 제가 전에 한 말을 떠올렸더니 끝맺지 않았어요. 괜찮은지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느린 것도 똑부러져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주는지. 괜찮은지 궁금해요 까지 물어봐야 똑부러지는데 맞아요. 말이 느린 데다가 끝맺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맞습니다. 끝맺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한 문장에서 빈틈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안 했네요. 이러면 저 틈이 벌어져 있죠. 이 틈을 메워서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말을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똑부러져 보이죠. 그렇게만 되면 이걸 늦게 좀 천천히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요. 괜찮은지 물어봐야 했는데 말을 못 맺었었네요. 괜찮죠? 속도는 느려도 되나? 이 사이사이에 틈을 메우는 걸 자꾸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말이 느려도 상관은 없지만 끝을 맺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매사에 좀 똑부러지다 보니까 이러다 부러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똑부러지고 싶은 게 20대 지나서 지금도 그런지 궁금해요. 저는 저의 평생 숙제라고 생각할 정도로 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 언제 가장 내 똑부러짐이 잘 안 드러날 때가 있어요? 또는 나 이럴 때 진짜 똑부러지고 싶다. 그럴 때 있네요. 뭔가 내 불만을 얘기해야 할 때 저의 이런 어린 말투로 인해서 내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에요. 나쁜 말로 하면은 싸가지 없어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아닌 거죠. 너무 헐랭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헐랭이로 끝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마켓컬리에 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배달이 안 온 거예요. 다른 데가 있던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건지, 나는 오늘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거를 똑부러지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끝내서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전화를 오. 끊고. 이 말 했어야 되는데. 다시 전화 안 했어요? 근데 전화할 용기는 또 없어요. 아, 진짜요? 그냥 이대로 끝났겠구나. 아하. 왜냐면 결말이 지어졌으니까 어쨌든 다시 전화할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와우. 아쉽다 이러고 끝났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냥 그 물건은 못 받고. 결국 못 그냥- 받았어요? 취소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미안하다고 무슨 쿠폰을 줬는데요. 그거 그냥 컬리에서 늘 주는 거예요. 자주 안 오면은 종종 문자로 보내주거든요. 컬리 오라고.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의 쿠폰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순간에 바로 떠오르거든요. 할 말들이. 이런 얘기를 바로 하거든요. 그거 상시로 주는 쿠폰이잖아요. 지금은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단아까지가 나와요. 저는 오히려 좀 싸가지 없어 보일까 봐 걱정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서로 상반된 고민을 갖고 있네요. 네. 전 특히 전화에 좀 예민한 편인데요. 전화가 계속 반복되게 오거나 하면 저 왜 전화하냐고 물어봐요. 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자동차를 고쳤어요. 전화 왔어요. 고쳤대요. 알겠습니다. 비용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얼만가요?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전화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끊었는데 또 전화 왔어요. 얼마래요? 예 하고 또 끊었어요. 또 전화 왔어요. 견적서 메일로 보냈대요. 또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만 전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통화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전화했다 끊었다 전화했다 끊었다가 하는 이유는 모르겠고, 그리고 메시지와 메일을 다 확인했으니까 굳이 전화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 지금 제가 핸드폰으로 업무를 보고 있으니 여기까지만 통화 원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통할 일이 많다고 하루에 150통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요?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연달아 3번 통화한 게 버겁다고, 그러니 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통화로 시간을 낭비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일단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일이 없어요. 다만 좀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받지 말걸. 괜히 받아서 내가 할 말을 했네. 그 사람도 기분이 언짢았겠죠? 나중에는 좀 미안해요. 저도 인간이니까 할 말을 해도 미안한 거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미안해진 적이 있었나요? 할 말을 못했으니까 미안할 일도 없죠. 난 차라리 이게 부러워요. 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마켓컬리 한 번 잘못 온 게 제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냥 그 당시에 너무 아쉬운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몇 번 이렇게 겪다 보면 말 좀 잘해야겠다 싶은 거죠. 근데 잘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지금 여기 전화했던 사람은 그 업체 대표였어요. 그래서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한 거지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배송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개입을 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 보였어요. 근데 그분의 잘못은 아닐 수 있으니 따지거나 이러지 않았던 건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순간은 도움되죠. 저에게는 예를 들면 거액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든가, 또는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또는 병원에 갔을 때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상황, 그 권리를 주장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한 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저의 똑부러짐이 아주 빛을 발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에 가고 또 검찰, 법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물증 같은 게 있으면 도움되겠지만 증거가 없는 그런 피해를 당할 때가 있죠. 사람 간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상황에 대한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증거가 없거나 목격자가 없으면 되게 불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확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진술이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육하 원칙으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만나더라도 진술이 일치하면 그거 자체로 신뢰가 돼요. 그 방법으로 제가 저를 구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나를 지켜야 하거나 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똑부러지는 거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필요는 있겠죠? 할 수 있나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방금도 너무 힘없이 얘기했네요. 네, 일단 똑부러지는 눈빛부터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눈을 일단 부라려 볼까요? 눈빛에 힘을 줍시다. 비언어적인 것들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눈을 부라린다 할 때 사람들이 막
막 이렇게 인상을 쓰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 그냥 힘 빼고 눈빛을 길러야 돼. 눈빛. 그렇죠. 지금 약간 힘이 생기고 있어요. 눈으로 에너지를 쏜다. 레이저 쏜다. 뭐 이런 생각. 그렇게 응시하다 보면 눈빛에 힘이 생겨요. 그러면은 선배는 똑부러지게 전화해야 될 상황에도 혹시 눈빛을 가진 채 통화를 하나요? 그러면 목소리가 같이 달라지나요? 그렇죠. 연결이 되나요? 이게?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한 곳만 응시합니다. 근데 그럴 때도 옆에 누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의 분노를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화날 때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막 이래요. 막 눈도 막 이러고 진짜 앞에 누군가한테 화내는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난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통화는 택시 탔을 때 공항에서 빠져나오면서 통화한 거였는데요. 낮은 음으로 이 상태 그대로 얘기를 했었어요. 전화 그만하시죠. 이렇게. 차갑게 식어 있어야겠네요. 네. 얼음이다 난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우리가 똑부러질 때 또는 내 권리를 주장할 때 하마터면 막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차갑게 이성적으로 계속 그렇게 누르면 더 신뢰할 수 있는 말들이 나오죠. 안 그러면 감정으로 치달아서 진짜 후회할 거예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게 이제 감정적인 거죠. 근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금지시키는 언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성적인 표현이니까 괜찮죠. 초점. 매사에 똑부러짐을 연습할 필요도 있어요. 똑부러지게 주문하는 거죠. 사장님. 그럼 사장님을 부를 때도 낮은 음으로 부르나요? 그때는 친절하게 부르고요. 사장님. 그렇죠. 그런 다음에 메뉴를 말할 때는 똑부러지게. 그러니까 이 똑부러지는 게 언제 쓰이면 좋으냐면요. 전 두 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는 나의 권리, 중요한 걸 지킬 때. 그 이외에는 똑부러지게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편해요. 그냥 발음을 똑바로 끝까지 끝맺어서 얘기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들이 다른 테이블에 가서도 주문 받아야 되기도 하고 음식 만들거나 하면 분주하잖아요. 그 시간을 아껴줄 수 있게끔 똑부러지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병원에 갔을 때 진짜 똑부러지게 증상을 설명해요. 그냥 어디 아프세요? 저 한 일주일 전부터 막 등이 쑤시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오른쪽 어깨 뒤쪽 날개뼈 근처가 아픕니다. 막 콕콕 쑤시는 통증입니다. 뭐라든지. 목까지 저릿해서 두통이 생겼습니다. 어제 타이레놀 하나를 먹었는데 낫질 않아서 병원에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의사의 시간, 간호사의 시간, 나의 시간 절약할 수 있죠. 결국에는 진료를 잘 봐주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에 저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또 없을까요? 일터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명함을 주면서 안녕하세요. 이다정입니다. 이렇게요. 그것도 괜찮네요. 인사 이외에 뭔가를 더 말을 해보면 좋겠네요. 그러면 말을 할 때 이 끝맺음과 발음에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이다정 PD는 얼마나 똑부러질 수 있을까? 변화를 같이 기대해 봅시다. 네. 똑부러지게 인사해볼까요? 좋아요. 어떻게 하죠? 똑부러지. 일단 똑부러진 눈빛으로 말끝을 맺으면서 낮은 음으로 다정 PD가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평소 말하기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걸 보고 저희가 참고해서 더 유용한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웃어요.